네, 안녕하세요. 시작하는 UX 디자인을 위하여 김승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드린 바와 같이 U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UX 디자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인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I는 두 가지를 우선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선 유저에 대한 이야기하기 전에 인터페이스를 이야기할까 합니다. 인터페이스는 인터라는 접두사와 페이스라는 단어를 합한 단어로서 인터체인지, 인터랙션, 인터내셔널, 인터스텔라 등등 인터라는 단어는 무엇 간에 혹은 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페이스는 얼굴, 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것을 이 인터페이스라는 단어가 의미합니다. 인터페이스는 한자로는 계면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계면이라는 단어 익숙하신 분이 계신가요? 계면, 어디선가 들어본 단어인데 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계면은 여러분들이 매일 사용하시는 샴푸와 주방세제의 재료가 바로 계면 활성제입니다. 계면 활성제라는 것은 다른 성질,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성질을 활성제를 통해서 섞이게 하는 화학약품이죠. 그래서 머리에 기름이 물로는 잘 씻기지 않는 것을 물에 이제 섞여서, 물이 이제 기름과 섞여서 씻겨 내려가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물로 씻으니까요. 그럼 계면은 어떤 뜻이냐? 바로 다른 세 개의 경계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세 개의 경계면. 물과 기름을 예로 들었듯이 물에서는 수용성인 제품들은 잘 섞이고 물속에서 이동합니다. 지용성인 물질도 기름 속에서 잘 섞이죠. 그런데 이 둘은 물과 기름은 서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 비중 때문에. 그래서 물에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뜨고 물은 아래로 가라앉고 앉아서 경계면이 생기겠죠. 그 경계면 안쪽으로는 같은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고요. 물 속에서 혹은 기름 속에서 또 물과 공기 속에서 이제 어떠한 세계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것들은 그 다른 세계로 가기 힘든 경향이 있죠. 우리가 이 물과 공기가 만나는 수면도 계면이고 우리는 공기 속에서는 자유롭게 숨쉬지만 물 속에서는 자유롭게 숨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계면이라는 것은 하나의 세계와 다른 세계가 만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스템에 대입해 보면 하나의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인터페이스라는 것입니다. 그 인터페이스에서 중요한 개념은 바로 그것이 지점이라는 것이죠. 인터페이스라는 단어는 다양한 분야에서 쓰입니다. 전기, 통신, 전자, 연력학, 기계공학 등등 이 인터페이스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런 애니악이라든지 뭐 제록스의 복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인터페이스가 갖는 속성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컴퓨터 시스템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나요? 처음에 컴퓨터가 개발됐을 때 이 컴퓨터 모니터에서 보여주는 모습 말고 저 안에 CPU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램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겠냔 말이죠. 아마도 수없이 많은 스위치가 이 사진처럼 켜지고 꺼지면서 연산을 반복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엔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을까요? 못 봅니다. 엔진 안에서 연료가 폭발하며 피스톤을 밀어 올리고 크랭크를 돌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차 안에 타고 있는 우리는 모르겠지만요. 전기도 마찬가지고요. 공통점은 우리가 알기 어렵거나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의 인터페이스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래왔어요. 우리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컴퓨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고 또 조작도 할 수 있고 전기를 손으로 만지지 않고 스위치나 장치를 통해서 조작하고 차량의 엔진의 작동 원리를 정확하게 모르고도 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첨단 과학이 발달한 지금 우리는 엄청난 에너지와 힘 그리고 위험한 것, 막대한 양의 정보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만나고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컴퓨터는 컴퓨터 공학자만, 전기는 전기 전문가만, 자동차는 자동차를 만든 사람만 이용할 수 있었겠죠.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력 반응로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매번 사람이 들어가서 눈으로 보고 그것을 조작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나요? 안전하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인간과 다른 시스템을 만나게 해주는 지점이 바로 인터페이스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은 유저라는 개념입니다. 유저. 이 인터페이스가 다른 시스템을 만나는 지점이라는 의미는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유저라는 의미가 붙으며 그것이 지향하는 바를 이야기해 줍니다. 인터페이스는 왜 존재하는가? 그것은 바로 사용자를 위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그래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서 나아가 특정한 사용자 유저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사기도 처음에 나왔을 때 버튼 하나 누르면 한 장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기능이 점점 복잡해지고 사용자들이 그 기능을 다 사용하려다 보니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점점 편리해지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가 나오게 됐죠. 보통 어떤 물건이 만들 때는 만드는 사람의 환경과 사용 상황에서 그 물건의 필요와 의미를 부여해서 만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는 탄도 계산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한참 동안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죠. 어린이와 학생들은 사용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팔로알토 연구소 이후에 애플은 개인용 컴퓨터 시장을 개척하면서 매킨토시 컴퓨터를 내놓았습니다. 그 매킨토시는 최초의 GUI는 아니지만 최초의 GUI는 이제 제록스에서 만든 GUI였어요. 시장에서 접근 가능한 가격을 가진 대중적인 퍼스널 컴퓨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제가 존경하는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든 이 애플의 1984년 슈퍼볼 광고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어린이나 비전문가도 누구나 쓸 수 있는 컴퓨터. 말은 쉽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려면 어려운 컴퓨터 공학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사용 가능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가 좀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했죠. 키보드뿐인 입력 장치에서 마우스가 추가되고 모니터도 좀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다양한 색상과 화면의 그래픽적 요소도 필요했습니다. 바로 컴퓨터 시스템에서 가까운 쪽이 아닌 인간 쪽에서 가까운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지며 대중적인 컴퓨터 사용이 시작된 것이죠. 스티브 잡스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성공시켰습니다. 정보를 이해하고 조작하는 것은 화면과 버튼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여기 다양한 인터페이스의 발전 사례를 보여주는데요.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터치 스크린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로 한 곳에서 가능케 하고 멀티터치와 자연스러운 사용 방법을 도입해서 사용자가 누구나 쉽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했죠. 사진을 넘기고 확대하는 그 기능을 컴퓨터에서 쓸 때는 되게 어렵죠. 이거 버튼을 막 여러 번 누르고 찾아야 되고 막 그런데 그 사진 자체에다가 손가락 한두 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행하게 되면서 스마트폰은 사용성의 제약을 넘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할 때는 누가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사용자가 어떤 도구를 사용하게 될 때에는 새로운 인터페이스의 필요를 야기하게 되죠. 때문에 면밀하게 사용자를 관찰하고 이해하여 사용자 입장에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필요한 기능, 사용자가 알고 싶은 정보, 사용자가 조작 가능한 방법, 사용자가 알아야 하는 현재 상황, 사용자가 해야 하는 조작 방법과 사용자에게 알려줄 조작 방법에 대한 설명 등은 모두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용자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나중에 인터페이스 발전 과정에 대해서 따로 영상을 찍겠지만 이런 것들이 사용자를 다 고려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중심의 어떤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해서 사용자를 반드시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간단한 질문을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